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뉴욕타임즈입니다. 우리 국민들 중 55.2%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도 우리 정부가 2017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개편하고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해 대비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생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별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위급 상황을 대비해서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래로 리얼미터가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정부가 잘한다는 대답은 55.2%, 잘 못한다는 대답은 41.7%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역별 데이터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처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역까지 비교해서 살펴보면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지역별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지역이고 대전, 세종, 충청, 그리고 제주 지역은 잘한다는 응답이 좀 더 많긴 하지만 표본오차 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잘못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온 지역은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인데요. 중국 후베이성 지역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들이 주로 강원도에 있는 시설로 가다 보니 강원 지역은 잘한다 30.1%, 잘못했다 60.7%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자한당 지지율이 높은 대구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43.3%, 부정평가가 54.7%로 나왔는데 대구 지역보다 강원 지역에서 잘 못했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보면 잘했다 55.9%, 잘못했다 41%로 잘했다는 평가가 더 많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정당 지지도를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 우세였던 지역이 경기, 인천, 강원, 광주, 전라, 그리고 제주였었고 열세였던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경합했던 지역은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이었죠. 그때와 비교해보면 서울과 부울경은 민주당이 열세였거나 오차 범위 내 지역이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가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려줬습니다. 반대로 강원은 민주당이 우세했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관련한 대응이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곳은 강원 지역뿐인데요. 사실 강원의 민심이 흔들린 데는 가짜뉴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후베이성에서 국내로 돌아오겠다는 인원이 100여 명이었을 때 고려했던 시설이 따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돌아오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지면서 1인 1실로 격리 가능한 규모의 다른 시설로 교체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한당에서 민주당 지역구를 피하느라고 시설을 바꿨다는 가짜뉴스를 뿌려대고 언론은 또 이때다 하고 그걸 퍼뜨렸죠. 제가 진천이나 아산에 사는 주민이었어도 그런 뉴스가 사실이라면 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 현명한 진천, 아산 주민분들이 자한당이 뿌려대는 가짜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우리 교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자한당과 언론이 아무리 혐오의 씨앗을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심으려고 해도 밭이 깨끗하고 튼튼하게 다져져 있으니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한당이 새로운 총선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5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한당의 민경욱 의원이 4+1 협의체가 취약층의 마스크 지원 예산 114억을 삭감했다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JTBC에서 팩트체크를 해보니 복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예산으로 574억 원을 책정해놓고 그 중에 2019년에 비해 증액된 380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이 다름 아닌 자한당이라는 겁니다. 그보다 앞선 시점에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자한당 측에서 나왔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결위에서 자한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14억 원을 삭감한 것인데요. 이제 와서 자한당이 입을 싹 씻고 4+1 협의체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한당 의원들 마음속에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이때다 싶어서 사회적 혐오와 불신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 추악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진천, 아산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모습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보면 역시 우리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얼마나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가 31일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나눴던 얘기인데요. 이재갑 교수는 2017년에 질병관리본부가 개편되면서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프로토콜, 그러니까 연구나 치료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개편된 2017년부터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그 질병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원인 불명 발열 환자의 검체를 가지고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만들고 관리를 하던 중에 작년 12월에는 사스처럼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호흡기 질환이 들어오는 경우에 그 병이 어떤 건지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훈련을 진행했었다는 거죠. 이미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훈련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는 참신한 알고리즘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갑 교수가 참신하다고 평가한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면 1단계로 환자의 검체에 대해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는지 여부를 가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람이 걸리는 4가지 바이러스와 지금까지 밝혀진 사스와 메르스를 포함해서 6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돌린다고 해요. 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다면 코로나는 맞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코로나,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발생한 초기에 2차례에 걸쳐서 이틀간 검사를 진행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2가지 검사를 거쳐서 확진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아직 국내에 확진자가 없던 상황에서 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고 국내에 환자가 생겼을 때 빨리 감염 여부를 가려서 격리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단계에서는 검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검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던 건데 국내에 들어온 전염병을 잡는 데 번번이 실패했던 자한당 의원들이 범위가 너무 좁네 어쩌네 말들이 많았었던 거죠. 이 2가지 단계의 검사를 줄여서 6시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검사 키트가 나온 게 1월 31일입니다. 초기에 3,500개 정도가 확보됐다고 해요. 이때부터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었죠. 우리 정부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이재갑 교수 말이 예전에는 현재 상황을 막는 데 급급해서 일주일 뒤나 2주일 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준비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요. 일부 민간 전문가나 싱크탱크 그룹은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신속검진 키트만 하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3,500개면 충분하다거나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되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압력을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500개만 만들 줄 알았는데 신속 검진 키트가 확보된 시점에 맞춰서 검사 키트 만드는 회사를 모두 모아서 간담회를 열더라는 겁니다. 각 회사의 개발 의향을 확인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서 신속 승인 조치를 내려주는 걸로 결론이 빠르게 났기 때문에 2월 초에는 첫 번째 회사에서 신속 검사 키트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병을 더 빨리 관리할 수 있겠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지금 동네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하는 것처럼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줘야겠죠.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대부분의 감염이 병원에서 일어났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황교안이 국무총리였던 시절에 정부에서 병원을 공개하지 않아서 결국엔 감염을 더 확대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자한당과 언론이 뿌려대는 가짜뉴스에만 감염되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발생 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고 필요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기에 감염이 확인된 환자들이 속속 완치 판정을 받거나 증상이 없어지면서 병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폐렴에 대한 합병증 때문에 위험한 어르신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만 특히 주의하시고, 건강한 분들은 손 잘 씻고 외부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정도만 해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증오와 혐오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한당을 비롯한 각종 극우 세력이 얼마나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망할 거라는 것까지는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꾸 댓글로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제대로 드러내는 훈련을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데요. 어떤 의견이라도 괜찮습니다. 욕을 빼고 자기 생각을 한번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